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에 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강의를 했으니까 설레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 지금 올해 1월 달, 2월 달에 오면서 사실은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정신도 없었는데 한 3월쯤 지나고 나니까 이거 심각해지겠구나 이 정도. 근데 이 방향이 또 어떻게 흘러갈까 뭐 나름대로 막 생각하고 있던 시기에 지금 벌써 이제 10월 달이 이제 찬바람이 다 부네요. 여름에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좀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어쨌든 세상을 변하는 한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역사에 남는 사건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2020년이 기억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중요하죠. 뭐 코로나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고 갑자기 삶의 변수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변수에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사실 그런 여유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불안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요. 어떤 새로운 변화의 변수가 내 삶에 어떤 비수가 돼서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난도질할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게 결국은 준비된 삶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설명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런 변수 속에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내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냥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특별히? 그죠? 자산이 100억, 1000억, 1조 있는데 그냥 먹고 사는 거 이미 끝났는데 뭐 세상의 트렌드가 엄청나게 뭐 급격하게 변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뭐 힘들어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런 거에 완벽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딱 끝내 놓으시고 자산에 대한 축적을 충분히 해 놓으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도리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기회라는 거는 계속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 기초사업 설명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빨리 아메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저도 이게 또 여러분들이 보는 방송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제가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또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통해서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뭐 그런 얘기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메이 사업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 똑같아. 하지만 뭐 어찌됐든 사람의 어떤 그 계기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는 뭐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정말 인생이 단 한 분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할 도리와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는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그때 IMF가 터져서 학교를 복학해도 그때도 참 IMF라는 시기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아서 기업들이 힘들어서 취업이 힘들어지고 내 진로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참 불안한 그 20대를 군대 갔다 와서 맞이했는데 그래서 뭐 대안을 찾다가 우연찮게 들어갔던 직장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 다니던 직장에 그 지점장이 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보다 10년, 20년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되겠구나를 조금 빨리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감사하게 아메이에서 알아들었다는 거죠. 냉철한 현실 점검. 매 순간 세상은 트렌드가 엄청나게 변한다는데 과연 당신의 개인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저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겠구나. 그죠? 10년, 20년, 30년 어떤 직장에서 정말 아니면 뭐 공무원,
전문 직종에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삶을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 일도 참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않으면 결국 거기서 그만두는 순간 거기에선 전문가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는 전문가 소리를 못 나오고 나면 베이비인 거죠, 다시. 인생의 이모작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정말 애기예요. 베이비와 똑같아.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다시 나이가 뭐 50 넘어서 60이 돼서 인생은 뭐 90, 100세까지 넘게 사는데 그 삶을 다시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거죠. 또 요즘 너무 트렌드도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저 역시도 어쨌든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그때 IMF가 터지고 그 지점장이 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한 개인의 위기를 보면서 저 위기가 나한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자 해서 저는 그래도 어떻게 30살에 알아들어서 31살부터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진행을 해서 2004년도부터 아메이를 잘하고 싶은데 아메이를 처음에 잘 돼요? 안 되죠. 모르니까 잘 안 되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비전이나 세상의 트렌드 흐름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아메이에서 이동통신 사업이 아메이에 들어왔을 때 한 2년 동안 2004년, 5년, 6년 이렇게 한 2년 동안 신문 스크랩을 하면서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거를 이렇게 아메이에서 가르쳐줘서 진짜 무식하던 제가 그런 걸 공부해서 직업을 새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2G에서 3G 넘어갈 때 이렇게 큰 한 방이 보이겠다는 게 보여서 자영사업의 사업에 대한 개념도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아메이를 직장 다니면서 2년을 부업으로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고요. 그러다가 그 아메이에서 배운 이동통신 사업을 2004년 2년 동안 충분히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좀 전문가가 되진 거예요. 그래서 2G에서 3G 넘어갈 때 아버지한테 시골에서 지금 제가 이따 보여드릴 그 전원주택 졌던 그 흙 땅에 담보 그때 눈바닥이었거든요. 그 5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핸드폰 판매점을 처음 차려가지고 제 자영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계기가 됐어요. 어찌됐든 휴대폰 매장을 그렇게 해서 제 자영사업을 하면서 아메이는 부업으로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안 내려가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이 계속 잘 되면 좋은데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커피숍 프랜차이즈 샵앤샵 매장도 한번 차려봤어요. 그리고 로스터 기계도 수입하고 예전에 캠핑이 한참 유행일 때 캠핑카도 수입해서 캠핑장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캠핑을 우습게 봤던 이유가 우습게 볼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IMF 전에 그 양평 TPC라고 골프장 공사하는 데서 알바를 복학하기 전에 7개월 동안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봤었거든요. 그때 중장비를 하시고 이렇게 아는 형님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크레인, 덤프트럭 막 이렇게 중장비 큰 거 이렇게 발파하고 산을 떠먹고 막 산을 까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캠핑 누군가 한다니까 이까짓 거 뭐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은 익숙하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캠핑장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글로 배우고 저기로 배운 거죠. 근데 안 해볼 수밖에 없었던 게 와이프가 캠핑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빠가 캠핑장을 2군데나 하는데 캠핑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거 아세요? 아까 커피 사업할 때도 커피는 써서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커피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한 거죠. 누구나 이렇게 커피숍이나 해볼까? 식당이나 해볼까? 그래서 사람들 쉽게 망하죠, 다들. 저 역시도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건축 사업을 해요. 부동산 개발 사업, 전원주택을 짓고 타운하우스를 짓고 사실은 생각도 못하던 일이에요.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이 안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요. 사업의 마인드를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야 될지를 조금씩 이제 익숙하게 된 거죠. 건축은요.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요. 핸드폰이요. 처음에 핸드폰 할 때 핸드폰 한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단순히 소비자로 끝날 저였는데 핸드폰 소비자인데 지금 핸드폰 누구나 쓰죠. 근데 제가 핸드폰 사업자가 된 거고 지금 똑같아요. 아메이도
그냥 단순한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먹고 쓰고 생필품 쓰는 소비자로 끝날 건데 대기업들이나 취급하는 강력한 아이템을 사실 우리 같은 개인에게 그 엄청난 대기업들이나 취급할 수 있는 생필품 회사를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아이템을 공부하는데 아이템을 많이 찾으러 다녔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아메이 때문에 트렌드를 좀 빨리 읽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수많은 성공자, 책, 강의, 오디오 이런 좋은 환경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안 될 땐 손절하고요. 정확하게 다른 변화를 타려고 노력하다 그래도 안 망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 매장 딱 정리할 때 해서 1년에 서너 개씩 막 정리하고요. 11년도부터 막 몇 개씩 정리하고 했어요. 빨리빨리 이제 트렌드가 변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트렌드가 변할 때 지금 세상이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순위가 다 바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 업종을 이렇게 하나씩 바꿀 때마다 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 위기였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핸드폰 매장이 아니라 커피숍 조그만 식당 하나 하다가도 사람들이 망하면 인생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핸드폰을 한 20개를 했었거든요. 놓다 뺐다 할 때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놓다 뺐다 하고 이게 차렸다가 인테리어. 나중에 제가 이제에서 지금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한 17년 되고 제가 수많은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구나.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안전하다고요? 남이 만들어준 시스템에 그냥 나는 하나의 부속에 불과해요. 위기가 지금 하면요. 식당이요. 50명, 100명 하는 식당도 있었겠죠. 잘 되는데.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까지만 해서 대박이 났어.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을 못 다니게 식당 문을 다 닫아야 돼요. 못 다니질 않아. 월세가 뭐 몇 천만 원, 인건비가 몇 천만 원 나오면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커피숍 우리가 보통 만져보지도 못하고 인테리어비 모든 거 다 투자하고 가요. 그런데 망하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 시스템을 내가 잘 타거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나보다 이렇게 더 똑똑한 사람들이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통하니까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돼. 쉽지 않은 거죠. 트렌드가 계속 변하니까 휴대폰이 잘 됐으면 계속 했어야겠죠. 직원이 한 50명 데리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원이 벌 때도 있었어요. 근데 4인 가족이면 한 200명 먹여 살린다라고 그냥 위로했었어요. 위로. 나중에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또 나가니까. 또 많이 벌릴 때도 있는데 또 못 벌 때도 있으면 그만큼 인건비 월세 나가면 마이너스가 폭이 크겠죠. 적자 폭도. 결국은 보면 내가 돈을 벌려고 아이템을 사람들이 찾고요. 그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투자하고요. 자기들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되는 이미 그 비밀은요.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저 역시도 어찌됐든 트렌드를 타서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지금 많은 업종을 찾으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자기 사업하는 걸 꿈을 꿔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꿈꾸지만 결국은 그것도 뭐 100억, 200억을 한다 해도요. 매출이요. 자기가 수주형 사업이면 계속 수주하지 않으면 자기가 50이 넘고 60이 되면 그 사업도 결국은 문 닫는 거예요. 직장의 끝은 그만두는 거. 자영사업의 끝은 결국 문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냉정하게 찾으셔야 돼요. 저도 역시 시행착오를 무지 많이 겪었어요. 지금 결국은 궁극적으로 온 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과 어떤 자산의 개념을 좀 빠른 시간에 캐쳤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자산, 금융 자산. 처음에 시작한 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시작하는 게 네트워크 자산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라고 얘기하는 이 네트워크 자산에서 인쇄소득이 나오고 안전조치 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교육 사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변화시켜야 그 다음에 내가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또 다른 자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런 집도 짓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전원주택도 짓고 지금은 이제 건축도 짓고요. 이제 이런 걸 배웠죠. 아, 땅이 돼서 땅에 투자를 해서 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땅을 해가 사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건물을 짓고 뭐 저기를 하면 부자가 될 수 뭐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치가 올라갔죠. 개발행위에 대한 이득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 또 프리미엄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자연님 상태에서 또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서 그 이득을 충분히 더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마다 영역은 다 틀린 것 같아요. 이 집을 하나 짓는데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는요 전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게 골조만 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기에 또 철근 가공 목수만 또 따로 있고요. 도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설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기 지붕하면은 나중에 이제 지붕을 지면 이제 그리고 이제 외장재 이렇게 벽 돌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다 많이 각자 그 사람들이 각자 그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하는 영역만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설비를 수십 채, 수백 채를 줘도 결국은 자기가 스탑하는 순간 끝나는 거고요. 남의 전기공사를 수백 채를 해도 또 남의 집 골조 올라가는데 그죠? 아까 막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저는요 쳐다도 보기 겁나더라고요. 올라가면요 목조주택 그리고 철골 지으면요 진짜 그 지붕 그 난간에서 보면요 까마득해 올라가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사는 것과 성공은 무관하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아메이 통해서 배웠어요. 열심히 사는 걸로 성공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성공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거기 진대가 다 논바닥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서 논바닥에서 계속 농사를 지셨어요. 얼마를 지셨을까요? 한 엄청 오래 지셨겠죠. 한 50년도 넘게 5, 60년 지셨어. 농사를.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살아도 성공과 무관하죠. 아메를 통해서 배웠어요. 어떤 일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인드만 변화시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저희한테 이렇게 위기가 찾아와요. 계속 위기가 오고요. 위기는 계속 오는데 어떤 위기가 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97년도에 IMF라는 게 왔고요. 알지도 못하던 게 왔어요. 2001년에 9.11 테러가 2001년도에 일어났네요. 한 20년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비행기 그걸 테러를 비행기로 폭파해서 그 빌딩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다 큰 그림 같아요. 2003년도에 중국의 사스 그리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금융위기 전 세계가 그죠. 이게 내가 원치 않든 계속 몇 년, 4년, 5년 사이마다 오네요. 또 그 다음에 신종인플 2009년도. 그 다음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2013년도에 저희 나라에서는 2013년도가 위기였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대통령도 하야하고. 그죠? 이런 거에, 그죠? 사람이 민심이 흉흉해지면요. 그죠? 그 임금도 저기 되는 것처럼 국가의 원수도 시간 지나면 국민들이 이 분노가 이런 부분들이 쌓여지면 저기 오는 거예요. 그때 되게 우울했죠. 어린 애들이 이렇게 죽으면서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아보게 되고 이때요. 제가 왜 하냐면 캠핑장을 해서 알아요. 세월호 때문에 이때부터 유치원 애들 되게 무슨 어디죠? 수학여행 그런 게 다 취소된 거예요. 나 수학여행은 못 갔다는 거지. 제가 생각하면 그 추억이 없어 애들이. 위험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다들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게 락이 걸리면요, 제한이 걸리고 이렇게 통제가 걸리기 시작하면요, 사는 게 되게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규제라는 규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제가 이 메르스를 기억하는 게 제가 2015년도에 한 6년 동안 아메이 쉬었다가 다시 나왔을 때 2010 메르스가 터졌거든요. 그때 메르스 때 제가 베트남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때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아세로라 매출이요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C 매출이. 사람들이 그 면역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하니까 이때도 그 메르스 때문에 식당들을 사람들이 안 다니고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때 후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기억하고요. 19년도에서 20년도에 코로나. 야, 진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지금 어쩌면 8, 9개월, 10개월 사이에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9년, 10년에 9년, 10년째 올 수 있는 변화가 한 방에 다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어요. 습관이 바뀌고, 지금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에티켓처럼 그냥 문화로 바뀔 거고요. 어디 사람 많이 가는데 싫어할 거예요. 꺼려 하실 거예요. 지금 대형할인마트나 어디 사람 모여 가는데 본인들이 진짜 필요해서 가기를 원하는 데 아니고서는 다 좀 꺼려지지 않으세요? 다 문화 습관, 생필품 쓰는 습관부터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뀌어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되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이냐면 다 자기가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다 끌리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 다단계에서 하는 사람들은 괜히 뭐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또 잡아. 근데 제가 보면요, 식당 이렇게 가보면요, 지금 얼마 전에도 뭐 코로나 2.5단계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요, 식당 또 잘 되는 데는요 버글버글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날씨 좋을 때 호프 찍으면 제가 일부러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보면 식당에요 그 불특정 다수들이 오는데요, 뭐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막 버글버글 식당 밥 먹고 다 외식하고 다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불특정 다수 오는 거 위험하지 않나?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분들이, 교회 목사님들 되게 열받아 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면 비대면 하는데 대면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꼭 나가서 저기 뭐야 뭐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 대면 예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기대고 사는데 오프라인 속에서 최소한의 것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또 안 되다 보면 사람들의 믿음도 약해질 것이고, 교회 안 가다 보면 방송 듣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도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회개하고 자기 마음도 좀 정화하고 하는 건데, 그죠? 일주일에 가서 잘못 또 반성 안 하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지 않나요? 그나마 이렇게 순기능도 순화되는 부분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이 안 거치는 거죠. 재정이. 열받을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예산이 있고 그걸 또 교회를 부흥시켜서 또 선교도 하고 뭐 또 여러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돈이 안 거쳐. 안 내겠죠. 옛날에는 뭐 1,000명, 10,000명 와서 내던 걸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종교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그런 건 저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다 간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내가 나중에 딴 사람이랑 또 섞이는 건 싫어.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고 해도 거기가 이미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필요한 곳이면 내가 마음대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아주 칼 같은 잣대를 딱 대죠. 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심하게 하면 이기적인 부분들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코로나 시절이 오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되고요. 변화의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당하고 죽는 거죠. 코로나가 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변화해야죠. 이제는 비대면 쪽 사업으로 어떤 사업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컨택, 언택 뭐 이렇게 얘기해서 컨택 쪽 사업은요, 이제 다 어차피 사양이에요. 이제 항공, 여행 이제 다음으로 될까요? 결국 이제 다 사양인 거예요. 사람 만나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온다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전처럼 여행 가거나 쉽지 않고요. 비행기가 뜨면 옛날에 300명 타던 비행기가 300명 탈 것 같아요? 100명으로 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부터 변하시고요. 우리부터 변하고, 그런데 세상의 변화가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 변화에 순응하면요,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변화를 역행하면 다 도태당하는 거죠. 한 칸에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나마 지금 막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세요? PC방들이요, 노래방이랑 70%가 폐업을 한대요. 그죠?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타격을 받았어. 내가 벌써 모르겠어요. 노래방은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식당보다 더 안전할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노래방 점주들을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개인이. 왜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국에 난리가 어려운데 노래방을 가서 코로나를 걸렸다 하면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자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안 간 거야. 식당 가면 걸리면 괜찮은데 노래방 가서 걸리면 괜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이미지 관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변화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변하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기회란. 근데 기회가 뭐가 있냐는 거죠. 대안 있으세요? 오늘 그래서 아메 얘기를 한번 대안으로 여러분한테 해드리겠다고요. 이 생필품 회사, 그 다음에 이 기회가 대안이 되는 회사. 기회를 잡으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인생의 큰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 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아까 부자들은 대안이 있는데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는 평생 먹고 사는 게 아무 지장 없어. 그러면요, 불안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깝깝하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 뭐 인터넷 수업 하나, 하버드도 인터넷 수업을 하고 하는데 저걸 굳이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학교죠. 등록금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사이버 강의나 듣죠. 그죠? 앞으로 그런 생각 가지면요, 대학도요 많이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교육 변화도 있어지겠죠. 일주일에 한 번, 초등학생도 한 번, 두 번 가고요. 참,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가 대안을 가진 사람은요, 큰 에너지라니까요. 저는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지금 이미 이 비즈니스는요, 언택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기회를 잡고 한번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은 5년 전에 선택한 내 모습이라 얘기하는데 5년 후에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마요 자살하는 분도 생기실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왜? 어려우니까, 힘들어지니까. 근데 5년 후에 내가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지금의 내 모습은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진 모습이듯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내 모습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와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셨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의 수입이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딱 직시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자. 진짜 위기죠. 그 잘 되던 식당들에 안 돼가지고 그 3억 미만 매출했는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준대요. 그죠? 의무적으로 막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그 없는 100만 원도 감사하게 정말 좋은 돈일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준다고, 한 번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살림이 필까요? 제가 볼 때 큰 도움은, 뭐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리도 있어요.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거 열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사업자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그 밑에서 종업원을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직원이 20명 식당에 있던 식당이 10명이 잘라졌을 거 아니에요. 5명일 때는 3명이 날아간 거고. 그죠? 그 종업원들은 갈 데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받는 것도 없어.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 거죠. 밤에 노래방도 안 되고 술집도 안 되니까 그 대리기사는 다 어디 갔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있긴 있지만 그때보다 수입이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배달기사로 다 갔을 것 같아요. 배달기사가 이제 돈 300~400씩 번대요. 하도 이제 커피도 배달해 먹고 다 배달을 해 먹으니까 배달 쪽으로 이제 다 가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날아가는 사람들. 그리고요, 세금을요, 그 공산당 같아, 이제는. 나라가 공산당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개인의 자유가 더 규제가 심해질 거야. 그죠? 누구는 돈을 더 벌었으니까 더 내는 거 이해해. 근데 그게 형평성 있게 나눠지냐는 거죠. 분배가 또 똑같이.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렇다고 그 100만 원 가지고 인생이나 삶이 폈으면 좋은데 피지도 않아요. 제가 왜 이러냐면요. 올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열받아서 그래요. 아니 올곧게 나눠지면 괜찮은데 짜증이 나는 거야. 저도 빨리 저도 100만 원 받고 싶으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괜히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자.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소득이 여기서 바뀌셔야 돼요. 자영사업자, 직장생활, 봉급생활자 이런 거는 빨리 탈피하시고요. 내 목을 오너에게 하면 한 칸에 날아가요. 자영사업 힘들죠. 그러면
내가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도요. 결국은 한동안 병원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치과 의사 이런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임플란트를 해주러 갔는데 치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서 야, 이게 전문 직종인 사람들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의 영역이 암의 영역이 어디냐면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가, 인베스터, 자산가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네트워크 자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부자가 돼요. 저는 어쨌든 17년 전에 30살의 아메를 만나서 감사한 게 직장 생활 5년 했고 아메 2년 부업으로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시절 해서 핸드폰 매장에서 자영사업자도 돼봤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거의 사업가 개념을 거쳐 저는 이제 투자 개념으로 했어요. 저는 이제 사업도 사회 사업이라는 건 저는 아메 비즈니스 외에는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투자가 자산가에 대한 인베스터 저는 이제 돈을 버는 부분들이 저는 이쪽에 거의 가 있는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부자의 영역의 30%가 사업가의 30%가 있고요. 자산가의 70%가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입이 시간이 지나면요. IMF가 와서 막 했을 때 경기가 어렸을 때요. 부동산으로 됐고요. 집값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집값을 잡으라고 국민들이 집값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집값이 잡혀요? 물가 지수를 반영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잡혀요? 강제적으로 이걸 누르면요. 또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죠? 어쩌면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다 날아갈지도 몰라요. 개인들은 아파트 대출 다 끊어놓은 거 아시죠? 그나마 내가 분양을 받아서 그나마 조금 열심히 해서 근데 뭐 저는 뭐 어떤 국회의원들 막 이렇게 떠들어 대더라고요. 뭐 자기는 생활자인데 뭐 저기 해가지고 뭐 강남에서 뭐 이렇게 한 채 하고 힘들다. 그 집값을 한 1억 떨어뜨려주면 그 사람이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기회에 대한 균등을 또 열어놔야 되는데 결국은요 부자들은요 끝까지 대출 안 받고 저 건물 사고요 땅값을 사면 돼요. 근데 개인들은 대출 안 받고도 어떻게 사겠어요? 그나마 사가지고 이자라도 내고 3년 5년 시간 지나서 3억이 5억도 되고 5억이 7억도 되고 10억도 되면서 자산의 가치가 한데 내 자산이 동결이야. 대출도 안 빼줘.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요. 내가 자영사업 조그만 푸드트럭 호떡집을 하고 싶어도 내가 내 레버리지를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동결시켜놨어. 그런데 집값 잡는다는 이유로.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잡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요 이제 점점 다 막아놨어요. 그죠? 주식도 이제 개인이 좀 돈을 벌 것 같으니까 또 100억에서 2013년도에는 양도소득세가 100억인데 또 뭐 지금 뭐 한 20억 10억 올해는 3억이래요. 대주주 양도가. 그죠? 내년에는 몇 천만 원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3억이라면 뭐 어쩌면 그런 개인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규제하고 세금으로 걷고 다 나눠야죠. 그렇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낼 사람 내고 어느 정도 당연히 복지도 해야 되고 많이 버는 사람이 좋은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기회라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개인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더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정말 힘든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아메 비즈니스는요, 여러분들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가 영역에서는요, 많은 것들이 그 윤화가 돼 있어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일반 봉급생활자나 자영사업자 이런 사람들은요, 노출이 없어요. 그냥 100%예요. 근데 그나마 사업가 영역은 뭐 세금, 법인세,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에서도 그래도 혜택이 좀 주어지는 거죠. 투자가 영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이쪽으로 더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인세소득을 벌지 않으면 자산을 쌓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인세소득을 버시고요. 아메이 참 대단한 회사예요. 제가 아메이 열심히 안 할 때도 가봤어요. 근데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 다이아몬드님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메이가 제 인생의 어떤 파이프라인처럼 하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미안해서 배우고. 이때 머리가 까맸죠? 염색하고 있었나? 이때부터 머리가 폭신 것 같아요. 캠핑장 아닌가? 이때 전부터셨나? 그래서 하여튼 여기 다이아몬드 다 찾으고요. 저희 스폰서님도 다 찾고. 어찌됐든 아메이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가고 5년 전을 딱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 6년 동안은 아메이를 쉬었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러다 2015년도에 다른 자영사업 좀 이제 바쁜 거 정리하고 2015년도에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아까 전원주택 진 것도 2015년에 처음으로 진 거거든요. 같이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하면서. 근데 15년, 17년 한 2년 빡시게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3년 놀았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저도 우양장하다 보니까 놀았는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내가 자영사업을 안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느꼈어요. 자영사업 안 하는 게 뭐냐면 인건비 줄 걱정도 없고요. 월세 낼 걱정도 없는 거예요. 전에는 월세 인건비를 내냐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아, 이거 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은요. 얼마 전까지는 제 파트너 사람 중에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잘하시는 분들은 일이 수요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저기 어려우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딱 강제적으로 셧다운을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 뭐를 차려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반으로 그냥 다 줄어버리는 거죠. 10분의 1밖에.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인테리어 업자 중에 몸으로 떼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요, 이런 회사예요.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대요. 성공이라는 걸 제공하고요. 그 기회를 제공한대요. 기회가 있다는 거 대단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기회란 내가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런 거를 하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서 성공한 다국적 기업. 근데 아메이 회사가 대단한 이유는요. 이거는 그냥 회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 이미 자료가 너무 많이 있고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되게 많아요. 이런 부시 대통령이 게스트 스피커로 오고요. 아메이 회사는 되게 튼튼하고 정말 존경받는 회사예요. 그 회사랑 내가 파트너십을 하는데 그 회사가 없어질 회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정말 어떤 회사인지,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편이 될지, 그거에 따라서 막 주식이 전 세계에 왔다 갔다도 하고요. 변화도 있고요. 그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엄청나요. 근데 아메이는요, 미국 대통령들도 인정하는 정말 미국에서 내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거죠. 더 제대로 알아보세요. 이런 분이 있고, 오바마도 뭐 하원에서 뭐 스피치도 하고요. 클린턴 뭐 수많은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아메이가 성공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60년 동안 이렇게 업계 부동의 일을 하면서 성공하고 우리의 파트너십으로 충분히 삼아도 되는 회사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환경 최우선 정책,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원료 채취 유통 폐기까지 인체 환경에 위배되는 제품은 절대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쓰고요. 품질 최우선 정책. 그러니까 상용 특허가 한 2천여 건이 넘어요. 상용 특허 완전히 특허지가 뭐 제가 2017년도에 1,200건, 특허 출원 중에 900건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제가 아메이 17년 전에 할 때는 뭐 상용 특허가 400건, 특허 출원 중에 400건 이랬는데요. 계속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을 우리에게 판권을 주면서 계속 개발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걸 해요. 써보고 발라고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 돌려준다. 칼자루를 소비자에게 줄 테이니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 목을 쳐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사업하는데 우리한테 리스크가 없다. 재고의 부담이 없다. 지금 과거 30년 전, 60년 전에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카페벤에 옛날에 이런 거 되게 가면 5억, 10억씩 했던 거 아시죠? 커피 막 엄청나게 차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 망했잖아요. 지금 소규모로 가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엄청난 커피숍 망했는데 사람들은 못 차려서 안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차렸는데 인테리어, 보증금, 권리금 그런 거에 한 방에 날아가거든요.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인테리어나 이런 매장을 차릴 필요가 과거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1인 기업이 되면 내가 사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안내를 해주면 그들의 현명한 소비자 패턴만 바꿔줘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직거래를 하게 해주는 거죠. 아메이랑 그들 개인과 직거래를 해서 그들의 중간에 유통 마진을 그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주고요. 대기업들이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업의 기회를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이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프라인 매장도 정말 럭셔리하게 잘 차려져 있고요. 전국에 15개, 16개 이상의 매장들이 운영하고 또 이렇게 잘 아메이에서 이런 인터넷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회사가 또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정말 저희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요. 연구를 하면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요. 우리 비즈니스는 계속 가질 거예요. 이 회사가 어쨌든 60년을 끌고 오는 회사예요. 60년 동안 수많은 위기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글로벌하게도. 근데 이 회사가 계속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한 노하우가 있는 거죠. 위트라이트. 아까
바이러스 이런 체제가 결국은 면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감기가 바이러스는 약이 없잖아요. 약을 개발할 수 있으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진작에 개발해서 바이러스를 다 퇴치했을 건데 못하는 이유가 바이러스는 변종이 되고 그러니까 감기를 인류가 태어난 이상 감기 약이 있어요? 이제 알잖아요. 감기 약은 없다는 거. 바이러스가 그거를 다 수천만 가지를 어떻게 다 약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면역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건강학을 공부한 ABO들은 다 알죠. 이게 분명히 10년, 20년, 30년 전, 50년, 60년 전부터 우리는 계속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제는 이쪽으로 되게 많이 가져 있는 거예요. 비타민 예전에는 먹지도 않던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제가 과거에 아미할 때 정수기 안 쓰는 사람도 많았는데 앞으로 정수기는 다 쓸 거라 얘기했는데 맞아 안 맞아요? 정수기 다 쓰고 있죠. 청정기 안 쓸 건데 청수기 다 쓰고 있죠. 청정기. 과거 제가 15년, 17년 전에 할 때마다 청정기 정수기 안 쓰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약수터에서 물 떠다 먹고 이 물이 좋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은데 지금 약수물 먹으라면 먹어요? 사람 절대 안 먹을걸요? 근데 과거 17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친구랑 같이 약수터 가서 약수물 떠러 갔었어요. 걔가 자기는 약수물이 제일 좋다고. 정수기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지금은요. 다 바꿔 있어요. 건강보조식품도요. 앞으로 시장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웰빙에 대한 부분들에서. 근데 전 세계 비타민의 판매 1등 아메이. 우리에게 강력한 아이템이라는 거죠.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면역을 주관한다는 거. 그래서 세계 유기농 농장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이게 우리의 아이템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티스트리, 뷰티. 화장품은 요즘은 여자들이 마스크를 써서 매출이 많이 줄었대요. 아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장품 매출. 다 이렇게 하니까 화장품 바르던 것 좀 덜 바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전에는 계속 굳히던 거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덜 하고. 근데 어찌됐든 뷰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세계 5대 브랜드고요. 엄청난 회사예요. 뷰티와 헬스 시장을 다 세계 판권을 주고요. 세제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친환경 세제, 자연 친환경 세제예요. 그래서 뭐 환경 테스트 반응까지 다 세탁용 세제 다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이 제품은요. 인체 환경에 위해되는 제품을 만들지 않은 어떤 본사의 철학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정말 저희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로 쓰기만 해도 쓴 만큼 이득이에요. 사업을 안 하셔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줘도요. 우리가 쓰게 해주는 소비자가 소비만 하셔도요. 그들이 되게 이득을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쓸 제품인데 건강에 좋고 몸에 좋은 제품을 쓴다면요. 뭐 이런 거 다 친환경 제품들이죠. 뭐 세제들 되게 경피독 무서운 거 아시죠? 공부해 보시고 청정기, 정수기, 홈테크 이런 거 다 냄비만 바꿔도 되게 건강해지고 코팅 냄비 그 중금속이 수은 우러나는 거 안 먹고요. 스테인레스 좋은 1등급 스테인레스에 쓰는 오븐 기능까지 되는 아메이 한 120, 30년 쓴대요. 대를 물려 쓰는 제품이에요. 30년 전에 사신 분이 아직도 쓰는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싼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녀에까지 물려 써줘도요. 아무 지장이 없는 제품이에요. 꼭지만 가르면 돼요. 플라스틱 꼭지만. 너무 오래 써서 탈이죠. 타파, 셀라마스터, 휘슬러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 다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거죠. 풀세트 한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130년 써. 근데 내 딸애도 물려주고 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 대단한 제품이에요. 정수기, 물 되게 밀접하죠. 매일 국 끓여 먹고 밥 먹고 라면, 국 뭐 이렇게 먹는 물을 우리가 물만 바꿔도 되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강 공부해 보시면요. 아메이는 인체 환경, 물, 공기, 그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에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 비타민, 그다음에 내가 정말 내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화장품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원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는요. 경기도 안 타고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인류가 그래서 아메이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세계적인 기술력과 인증력을 가지고 정보 자료집을 아메이 청정기 정수기 모두 다 공개한다는 거.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건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시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해보라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예전 잘했는데 더 강력해진 청정기 정수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차량에서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고 좋아진 거 하나 생각하면요. 미세먼지가 없어진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하늘이 딴 때보다 맑아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공기가 안 좋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황사도 심했고 막 저기 그 중국계도 막 그 중국이랑 우리 밀접하자 그쪽도 많이 안 다니게 하고 막 전 세계에서 많이 안 다니게 하니까 사람들이 덜 다니고 하니까 그만큼 환경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위기가 보면요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말이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부분도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다 세상의 변화가 흐름이 변하고요.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제대로 타자는 거죠. 이런 원폰 제품들도 많고요. 이 유통의 채널이에요. 간단하게 유통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생산자 200원의 비누를 1,000원에 우리가 그동안 사서 썼다면 중간 유통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총판, 도매, 소매.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는 욕구가 있어요. 가격은 좋고 품질은 더 좋고 구매는 편리하고 그다음에 AS는 잘 되고 보상은 잘 됐으면 이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죠. 이거는 아직 요즘은 상식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정점이 뭐냐? 아메이에요, 사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대형 할인마트 기존 채널보다는 더 편리하고 싸서 갔어요. 근데 지금 대형 할인마트가 지금 언택 시대에 사람들 많이 가요? 다 배달하잖아요, 그죠? 홈쇼핑, 인터넷 쇼핑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 편리함을 찾다가 홈쇼핑, 인터넷 쇼핑 쪽으로 많이 가는데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아마 좀 더 성장했겠죠, 더 많이. 그리고 근데 아메이는요, 60년 전부터요, 이런 직거래를요, 그냥 개인 바로 했다는 거죠. 중간 유통의 30% 이상을 마진을 우리에게 주고요. 70%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우리에게 주고 제품의 R&D 비용은 20% 이상 더 정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요. 써보고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돈으로 돌려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네트워크를 크기를 만들다 보면 이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죠?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그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구독 경제, 그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한번 유치하면 뭐가 된 게요? 유지가 일어나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내가 사용하는 대로 매달 그냥 고정비 지출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생필품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집에서 라면을 뭐 1,000원어치 먹든 된장을 1,000원어치 먹든 고추장을 1,000원어치 먹든 그죠? 화장품을 1,000원어치 쓰든 치약을 1,000원어치 쓰든 1,000원어치만 쓰진 않죠. 비타민을 1,000원어치만 쓰든 그냥 제가 단적으로 그냥 1,000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쓰는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제품을 우리는 대기업들이 다 취급하는 그 생필품 회사에서 사다 썼는데 아메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아메이에서만 취급하는 아메이에서 외에는 취급하지 않은 이 아메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써보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주면 직접 아메이와 직거래를 통하게끔 연결을 해주면 내가 그 광고에 대한 역할의 크기에 따라서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된다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제는 뭐 스마트 오더, 장바구니 SOP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끔 다 이렇게 성형을 해줘가지고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취급 품목을 다 이렇게 맞게끔 자연스럽게 그런 소비자 네트워크를 10명, 20명 이렇게 계속 늘려다 가다 보면요. 내가 이번 달에도 5명, 다음 달에도 5명, 10명, 20명 매달 그렇게 목표를 갖고 움직이시다 보면요. 소비의 건강한 소비 패턴을 바꾸신 분들이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유지가 일어나는 그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매출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드려요. 이 캐시백. 과거에는 그냥 내가 마트 가서 백날 사봐야 앞으로 내가 사고 앞으로 사는 날까지 50년을 더 사는 동안 살아도요. 또 내 자식이 앞으로 60년, 70년, 80년 이 대형 할인마트가 사도요. 대형 자본가들이 부자가 되지 내가 부자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 비즈니스를 알려서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까지 현명한 소비하는 걸 계속 패턴을 알렸어. 쌓여가고 축적되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 대에서 성공 못하시면요. 내 자식 대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걸 현금으로 준다는 거. 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봐 드릴게요. 기존에는 소비가 지출로 끝났는데요. 이제는 소비가 매출이 됐어요. 이게 곧 우리한테 소득으로 취합해진다는 게 대단하죠. 지금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요 다 배달 주문을 하고 있다니까 햄버거도 다 배달하고요. 다 배달해서 먹잖아요. 뭐든지. 근데 아메이는 이것도 다 배달해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배달하게끔 되면 그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이에요. 자동 배달에 대한 부분들. 다
자도 배달로 간다니까 이제는요. 굳이 이제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요. 만나서 사는 거는 아주 일부분 자기가 굳이 하고 싶어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외에는 다 그냥 소비 패턴이요. 다 그냥 주문 배달 이쪽으로 다 시장이 다 구매가 다 그쪽으로 다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이런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아메이는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되는데 이걸 아메이로 생필품을 바꾸고 이 정보를 스폰서는 줬어요. 우리는 이 정보를 빠른 시간에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스폰서가 이 정보를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스폰서가 나한테 나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잃을 것도 없으면서 잃을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잃을 것도 없는데 스폰서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좋지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계속 후원해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래 어차피 내가 좋은 제품이라면 아메이로 바꿔 써보지. 써봤더니 엄청 좋네. 그랬더니 20만 원에 3%라는 보너스를 줬어요. PB와 BB가 있는데요. PB는 보너스 레벨을 결정해주는 수치고요. BB는 보너스 금액을 지급하는 수치예요. 한 1.5, 1.6 돼요. 실제 돈은 한 9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첫 달에 아메이 보너스 얼마 받으실지 모르지만 6천 원, 9천 원, 10,000원에서 나중에 공 하나씩 늘어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큰 돈을 되게 원하는 것 같죠. 제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한 5억씩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원해요? 그러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소득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한 10억 들어가면 한 5, 60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막 얼토당토 하는 거에 투자해서요, 사람들이 망하고 해요. 그러니까 운 좋게 자영사업에서 5억, 10억 돈을 벌었어도요, 사람들이 왜 망하냐면요. 곡간 빼먹시 돈을 못 빼서 먹으니까 그걸 딴 데다 이렇게 투자해서 한 방에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정말 어렵구나를 그런 얘기거든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느껴졌어요. 그게 알게 됐어요. 주식, 제가 아까 투자가에 대한 부분이죠. 부동산에 대한 부분, 인세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냥 회사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멍가게는 그런 거 만들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의 종업원 밑에서 백날을 가서 하루 8시간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그냥 과장, 부장, 그죠? 상무, 전무, 이사 뭐 이렇게 대우해 주면서 그냥 머슴 배지만 더 달아주고 연봉 좀 더 준 거예요. 그만두면요. 결국은 내가 오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다시 나오면 인생의 이모작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는 나 자신한테 올로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수독은 증가돼요. 내가 A, B한테 전달하면 이 아메이 마케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소득의 공정한가, 제대로 나와지는가, 그리고 또 수입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가. 아메이에서 전체 스폰서로 해서 80만 원 6% 48,000원의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나는 A, B가 있죠. 그런데 아메이는 요 사람들 아까 내가 처음에 20만 원에 3%를 가져갔듯이 A, B의 보너스를 나눠주고 나한테 주어요. 그래서 6,000원 내 보너스 36,000원을 뺀 게 스폰서의 보너스예요. 그 스폰서는 12,000원, 나는 24,000원을 가져가네요. 스폰서는 나보다 먼저 했지만 내가 나중에 해도요. 내 보너스 레벨이 많아요. 저 위에 스폰서는 사파이어거든요. 근데 제가 보너스는 당연히 더 많죠.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나의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간 만큼 가는 거죠. 먼저 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계속 천년만년 계속 그 사람의 소득이 역전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의 아이템을 알아보실 때 마케팅에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반품이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사업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그냥 가시면 돼요. 저희보다 사실은 이미 100배, 1000배 똑똑한 분들이 돌다리는 다 두드려 놨어요. 수입의 역전도 생기고요. 이제 보너스가 이렇게 증가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기본적 네트워크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브론즈 마케팅 뭐 이런 것도 개념이 쓰는 거거든요. 12%, 15% 뭐 볼륨에 대한 보너스가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뭐 이런 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거는 또 나중에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에 21%, 210만 원 이렇게 매출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져요. 근데 보너스가 100만 원 넘어요. 근데 이제 이 수익 소득이 계속 평생 유지 상속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생필품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고요. 그다음 회원이 증가하고, 회원이 증가하겠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어버버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겸손하게 많이 배우면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메 얘기하고요. 너 야 식품 먹어, 비타민 먹어야지, 건강한데. 맨날 술 먹는 애한테 술도 비타민도 권하고요. 그렇게 하고 소비자들 만들어가고 생필품 쓰게 하고 그 사람한테 경험을 쌓이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한국아메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저희 그 그룹 LOS 그 다이아몬드 사장 이상 분들이 주는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복제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1차 목표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또 거기에서 또 다이아몬드를 복제해내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성장하죠. 시간이 지나면 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가 모두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할 때 밑바닥을 보니 밑을 보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저 위를 보니까 저 빨간 점들이 제 위에 다 다이아몬드들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아메이 사업은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 저 분들도 과거에 사업을 했을 때 저는 저 빨간 점의 밑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는 까마득한데 위를 보니까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수십 조, 수백 조 위에 다이아몬드들이 있어. 그만두게 할 방법도 없네요. 그럼 나중에 저희도 끈기를 갖고 꾸준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꾸준히 하지 않아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요, 네트워크의 크기 이렇게 커지고요. 시간 지나다면 400, 300 하던 네트워크도 1,000만이 되고요. 1,000만 하던 것도 1억이 되고, 1억 하던 매출도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간다는 거죠. 한국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수많은 리더들이 저는 그렇게 성장하고 가고 있는 것을 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움직이는 그 저희 스폰서 위에 업라인 에로스 회상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걸 보면 결국 이런 네트워크는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확신하거든요. 믿음이. 거짓말할 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배워 보시면요,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겸손하게 공부하지 않고 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요, 그때 좀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확장성이 펼쳐지는 아주 좋은 큰 시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네트워크에 우리 자산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기라는 거죠. 제가 1월 달에 이렇게 2월 달에 코로나하고 2월 달에 제가 한 2번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무대에서.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마 주식이나 이런 데서 큰 기회가 오고 아마 큰 역전이 올 거라 이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역시 왔어요. 그렇죠.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400포인트로 회복하고 이렇게 왔어요. 1,000포인트 등등.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거고요. 준비한 사람은 잡을 거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못 잡을 거라는 거예요. 아메이도 똑같아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위기가 있어서 막 뭔가를 찾을 때 확 찾으면요, 그리고 그때 새로운 것을, 대안을 찾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겠죠. 네트워크에 이렇게 크기가 계속 증가돼요. 저는요, 아메이가 이제 요 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000만을 1년 중에 한 번 하면요, SP라고 하고요. 3번 하면 GP라고 해요. 그 다음에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또 2,000만 PB 이상을 또 루비 플러스 뭐 파운더스 PT를 12달 하면 플래티늄 이상을 3레그 이상 만들면 에메랄드, 파운더스는 12달 할 때 파운더스 자를 붙여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플래티늄. 어쨌든 다이아몬드는 빨리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가봐야 네트워크가 그래도 단단하게 좀 그 유지가 돼요. 에메랄드는 바로 깨지는 게 에메랄드고, 사파이어는 더 잘 깨지겠죠. 플래티늄 더 저기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이아몬드를 가면요, 네트워크 깨진다 해도 그렇게 깨지는 것도 없어요. 다이아몬드에서 단단해지니까. 시간이 지나서 수석 가면 더 다이아몬드 레그가 단단해지고, 더블이 가면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트리플이 가면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겠죠. 시간이 지나서 봐봐요. 보석도 엄청나게, 다이아몬드가 중간 단계예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인쇄 소득을 가지고 평생 먹거리가, 그래도 내가 큰 대안을 가지고 내 자식 때까지 물려가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기회예요. 나이가 애들 다 대학 가리키고 다 크면요, 한 월 5, 600만 가져도요, 두 부부가 뭐 사시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월 한 1,000만 원 나오면 그냥 쓸 만큼 쓰고 대단하잖아요. 그죠? 제가 참 좋은 게, 감사한 게,
저희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이렇게 미팅 이렇게 또 하고 같이 골프를 이렇게 치러 다니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아메이를 했으니까 60세가 넘고 65세가 이렇게 넘었는데도 연말에 1억, 2억 보너스 그러죠. 연말 보너스 나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65세, 60세에 그렇게 나오시 60대가 다 되시는데 나오실 분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연봉 1억씩, 2억씩? 그런 거 생각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골프 치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면 취미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싱글 한번 쳐보려고 노력하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고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골프를 한 1년에 저번 때도 한 8번, 9번 쳤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제 이 순간에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하고 골프 칠 때 골프 치고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예전처럼 막 미팅이 많아지진 않았어요. 좀 바빠지긴 했어요. 또 이런 미팅을 모여서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미팅을 좀 해줘야 되니까 좀 바쁜 거 있는데 그래도 그 미팅할 때 외에는 제가 제 시간 저를 즐길 때는 충분히 놓고요. 외국을 못 가서 좀 답답해요. 그리고 아메에서 이렇게 지금 여행이 엄청나게 정립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트랑도 정립되고 시드니도 정립되고 뭐 다 정립시킬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니면 다 뭔가를 보상해 주겠죠. 크로아티아 안 가신 분들은 남에서 대한민국들 돈으로 줬대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 시간 지나면 다 여기 다 보상에 대한 개념. 여행은 못 가서 하지만 시간 지나면 여행 열리겠죠. 뭐 프라이빗하게 가면요. 사람들 많지 않은데 고급 여행지 찾아다니면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 같은 거 지금 많이 모으시지 그러셨어요. 전에 계속 금 얘기했는데 한 돈에 30 그죠? 한 돈에 저기 하나요? 30만 원 거의 30만 원 가까이 하죠. 그러니까 위기가 경기가 어려우면요. 지금 나중에 금도 50만 원, 60만 원 하던 시절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올 것 같아요. 40만 원, 50만 원 금방 올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위기가 올 거니까 금 미리 사두세요. 여유 있으면. 여행지 한번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여행 못 가서 안타까워요. 하여튼 아메이에서 많은 여행을 가보고요. 아메이 때문에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공부하고 이런 삶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아메이에서 공부한 것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생각이 가난해서 가난한 거고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생각이 부자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충분한 변화 시기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알아보시면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산의 개념을요. 여러분들이 쌓으셔야 돼요. 아메이에서 평생 할 수 있는 내가 한 10년 준비해서요. 평생 다른 아이템을 찾지 않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만 있다고 해도 정말 괜찮지 않으신가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돈을 왜 버세요? 먹고 살라고? 돈을 왜 버냐고 하면요. 거의 7, 80% 먹고 살라고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 먹고 살아서 뭐 하실게요? 다시 그 일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니까 그런 생각도 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좀 인생을 관조적인 자세에서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꿈을 꾸고 사는 사람과 꿈조차 꾸지 않고 사는 사람과 정말 큰 차이가 아닐까요? 내 대해서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 자식 때도 그게 계속 상속이 된다면, 가난이 상속된다면, 기왕이면 내 어떤 정신적인 좋은 유산이 상속돼서 그 사람 내 대에 끊어내면 더 좋고 내 자식 대에는 정말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한 삶이 되게 많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자유,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버는다는 게 우리가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면요. 짐승과 그게 다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짐승은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계속 그냥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게 1시간이죠. 예. 뭐 짧게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2020년 10월, 11, 12월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2021년 앞으로 오는 2030년까지 10년 안에 여러분들의 가문을 바꿔서요. 귀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올해 한 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